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올해 제주산 월동 채소 때문에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예측해 처리면을 막아보자며 지난해 도입됐던 월동 채소 재배 신고제는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양배추밭. 값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육지하고 뭐하고 겹치고, 제주도에서는 육지 나가려고 물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첫째, 수송비 같은 게 문제 많이 생겨서. 올해 제주 지역 양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10헥타르 늘어난 1,800헥타르. 하지만 재배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면적은 1,300헥타르로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월동무도 실제 재배 면적은 4,500헥타르에 이르지만 신고 면적은 2,500헥타르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일부는 중산간 목장지대를 불법 개간한 경우도 많아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상인 거래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제주도는 최근 채소값 하락에도 수급 조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은 많이 저조합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로 관측이 정확히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가격 하락 우려 속에 재배 신고제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리면서 출하량 조절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를 바랐던 농가들의 희망은 올해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20대 한우농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원주문화방송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횡성 한우 경매시장. 덩치 큰 한우를 제법 힘있게 끌고 가는 20대 남성이 눈에 띕니다. 올해로 26살 된 한봉학 씨. 5년 전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해 현재 270두를 키우고 있고 지난달 강원도 고급육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어엿한 농장주입니다. 한 씨는 소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정육까지 하기 위해 마이스터 대학을 다니며 식육처리 기능사와 인공수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도 솔직히 돈도 되죠. 돈도 되는데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70두 규모의 이 농장주도 20대입니다. 장교 출신인 29살 강기창 씨는 직업 군인이 아닌 축산업을 선택했습니다. 노력하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익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가장 편하고요. 소들 보면 또 기분도 좋고 송아지 생산하는 거 보면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죠. 강 씨는 육질의 차별화를 위해 본인이 직접 특성에 맞는 자가 수정을 하고 볏짚과 버섯, 배지, 비지 등을 넣은 사료를 만들어 먹여 원가를 30%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적극적인 개량, 아버지 세대에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한우라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한우를 지켜나가면 좋겠죠, 20, 30대 한우농은 횡성에만 10여 명. 젊은 한우농이 늘면서 침체된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운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봉조 할아버지 부부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깡통과 종이상자를 꺼내 차에다 차곡차곡 담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 2-3시간씩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합니다. 한 차 가득 모아서 팔아 받는 돈은 2만 원 정도.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모은 돈 가운데 3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젊었으면은 좀
쉬운 말로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막 뒤지고 하는 것이. 근데 나이 드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다 하는 거니까. 보다 더한 일로 하는 사람 많는데. 그래서 그 기금이 모이는 그 재미로. 사업이 부도나 고생도 많았지만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남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게 감사하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꾸준하게 봉사활동하면서 살 거예요. 매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고 무료로 수리도 해주면서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영석 씨.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작만 하면 어려울 거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냥 가진 거에서 일부를 조금만 떼서 조금만 시간 할애하면은.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작은 온정이지만 힘겹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76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서귀포시 동홍동 신협 건물로 돌진해 건물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애월읍 유수암리 경마장 부근 평화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42살 김모 씨의 화물차가 마주오던 말과 충돌해 김 씨가 다치고 말은 죽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3시 40분쯤에도 인근 장소에서 고모 씨의 화물차에 도로에 나와 있던 말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가 난 말의 주인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마라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통영선적의 70톤급 어선 선원 47살 백모 씨가 작업을 하다 갑자기 피를 토해 해양경찰에 긴급 후송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헬기를 보내 백 씨를 제주시내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내일도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오른 가운데 낮에도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8도에서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갑지만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산행하기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저수정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침 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초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신세대인 이른바 8090 허우를 겨냥한 관광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지영 박사는 중국 정부의 한 가구 한 자녀 산하 제한 정책으로 8, 90년대에 태어난 8090 허우 세대들은 중국의 새로운 소비 세대로 재편되고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세대들은 중국 인구 12억의 26%인 3억 4천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16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25일까지 소암기념관에서 열려 초대 작가와 소목회원 작품 50점이 선보입니다. 제22회 제주미술제 소통과 공감전이 8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려
170여 명의 작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미술작품이 선보입니다. 제주대 이창희 교수 작품 전시회가 오는 9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제4회 김수현 도회전이 9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주상담센터가 마련한 유동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지역 슈퍼태풍의 접근 가능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한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뇌졸중 바로 알기 도민 건강 강좌가 내일 오후 3시 한국병원 7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국보도사진가협회가 마련한 세상에서 가장 긴 선 사진전이 오는 7일까지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용담 3동에 있는 주식회사 라비다에서는 경력 3년 이상의 시각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10-2697국에 709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내년 예산 가운데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개발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율이 높은 임대형 민자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예산안을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인조 잔디 운동장 철거와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2, 3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초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1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공기가 탁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